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2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두 권으로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장의 집필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의 장기통계2에 수록된 11개 장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한국경제사의 실증적 연구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통계2의 첫 번째로 수록된 교통과 통신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국민경제 순환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물 시장은 경제활동의 일부로 교통과 통신을 포함합니다. 모식도에서는 교통과 통신을 생산물 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위치시켜 놓았고 경제활동의 일부로 분류하였습니다. 교통과 통신을 생산물 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위치시켜 놓았지만 교통과 통신은 물자와 정보의 유통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역적 시장 통합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 순환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교통통신의 구조적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교통통신체계 발전 과정이 내포한 경로 의존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교통통신체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통신기관은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철도, 기선, 자동차, 항공기로 이어지는 운송수단의 근대적 혁신과 우편, 전신, 전화,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통신수단의 근대적 혁신은 우리들의 삶의 구조 및 경제의 작동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운수통신혁명이라 불리는 교통과 통신의 혁명적 변화와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의 혁명적 변화의 선후관계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근대적인 교통과 통신이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하였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교통과 통신이 산업화의 기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비교경제 발전론적 시점에서 각국의 경제사를 파악할 때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교통 및 통신 통계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체계의 특질을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교통과 통신을 크게 6가지 범주로 나뉘어서 제시하였습니다. 교통에 대한 것이 2가지, 우편에 대한 것이 2가지, 전기통신에 대한 것이 2가지입니다. 교통, 우편, 전기통신 각각에 대해 설비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계들과 사용량에 대한 통계들을 나누어서 제시하여 6가지 범주가 되었습니다. 모두 19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산업화의 기반으로 교통 및 통신수단의 근대적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교통 및 통신에 대한 장기 시기열 통계는 그 역할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데 이 책에서 장기 시기열 통계를 어떻게 분류하여 제시하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들에 제시된 숫자들이 어떤 통계 조사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통통신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 통계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계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